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용 프로덕션의 용규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볼 작품은 고려 시대 때 처절한 사랑의 노래 동동입니다. 제목이 동동입니다. 동동. 마치 북 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요. 무슨 타악기의 어, 소리를 흉내낸 그런 제목입니다. 동동. 움직일 동자를 써서 어떤 움직임의 의미도 있는 그런 동자입니다. 어, 자, 제목이 동동이고요. 우리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거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그를 한번 달아볼게요. 첫 번째 동동 하면은 기억해야 될 게 고려가요라는 겁니다. 고려가요. 여기 고려가요라고 되어 있죠, 위에. 두 번째가 역시 나와 있는 것처럼 월령체라는 개념입니다. 월령체. 네. 월령체. 월령체는 1년이 12달이잖아요. 그러니까 각 한 달마다 각 1월에는 뭐 하고 2월에는 뭐 하고 3월에는 뭐 하고 왜 우리 달 타령 같은 그런 거 있죠.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뭐 저 정월에 뜨는 저 달은 1월에 뜨는 저 이다월에 뜨는 뭐 달은 이러면서 계속 12월까지 가는 이런 노래. 뭐 농가 월령가라고 하는 가사도 월령체고요. 어, 뭐 방위타령이라든지 뭐 다양한 월령체 노래들이 있습니다. 동동은 그들의 어떤 효시적인 그런 월령체에서도 가장 오래된 그런 작품에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사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서사. 월령체니까 각 1년이 한 달에 1년으로 처리를 하면 총 12년이 되잖아요. 근데 이 동동은 전체가 다 14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서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서사는 처음부터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원래는 구전되어 오다가 고려시대 때 그러니까 1년부터 12년까지 이렇게 구전되어 오다가 훈민정음 창제 후에 세종의 명령에 의해 그 공중의 노래로서 그걸 다 기록하게 되는데요. 그때 서사가 추가되어 가지고 맨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이유로 가져오는 이련이 생기는 경우는 이 이련이 보통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그 조선 왕조겠죠. 뭐 그 왕조에 대한 안녕을 비는 우리 왜 악장에서의 개념과 비슷합니다. 우리 앞에서 조선시대 때 악장이 있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고려시대 때 노래에는 고려 가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려 가요가 나중에 정도전이 이끈 그런 조선의 그 유생들이 그 다른 그 악장을 가지고 악장을 그 궁중의 음악으로서 이렇게 크게 만들기 전까지는 고려의 음악인 고려 가요가 궁에서 많이 연주될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고려 가요에 구전되어 오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 고려 가요에다가 서사를 집어넣어서 그 임금의 안녕이라든지 왕조의 편안함 뭐 이런 것들을 송축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송축적이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축. 네. 그 서사의 내용을 나중에 살펴보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월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별 중심 소재가 중요합니다. 각 월별로 어떤 중심 소재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역시 세시풍속이라고 하거든요. 세시풍속, 그 월별로 어떤 세시풍속을 얘기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네, 고려가요이기 때문에 당연히 작자 미상이고요. 네, 박평채라고 하는 분이 풀이를 한 그런 현대 풀이를 한 거죠. 그런 작품이 우리는 교과서에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령체 형식의 고려가요이다. 가자의 정서와 작품의 형식적 특성에 주목하여 작품을 감상해보자. 화자는 여성 화자로 추측돼요. 그래서 여성 화자가 님을 간절히 그리워하면서 처절하게 사랑의 노래를 하는 어떤 연가는 사랑의 마음을 담은 노래다 이런 겁니다. 그리워하는 마음. 그래서 님을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식적 특징은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실린 이유가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을 한번 여기 필기를 해볼게요. 고려가요, 고려가요의 형식적 특징. 고려가요 형식 특징은요, 3분 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분 후. 잘 기억하세요. 왜 우리 컵라면 물을 따랐어요. 그러면 3분 후에 드세요. 고려가요는 3분 후에 맛있어집니다. 3음보, 분절체, 다른 말로 분연체라고도 합니다. 분연체, 후렴구. 이걸 3분 후라고 앞글자만 따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3음보는 3음보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3음보. 한 줄이 마디가 3마디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분절체는 이렇게 연이 절이라고도 하고 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눠져 있다. 나눌 분. 그래서 분연체, 분절체가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후렴구, 아으동동다리. 여기서 제목이 온 겁니다. 여기 동동이라고 하는 이게 후렴구입니다. 반복되는 후렴구. 각 연마다 끝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죠.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자, 1연은 서사가 되겠습니다. 서사. 1연만 서사입니다. 자, 서사는 중심 내용이 아이고. 자,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님이에요. 님. 요거 집어넣을게요. 들어가. 예, 어떻게 넣는 건지. 요렇게. 네. 자, 1연의 중심 내용은 임과 임금. 내용을 보면은 님에게 바치는데 덕이며 복이며 하는 것을 바치러 오십시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궁중에서 연주하기 위한 어떤 제사를 지낸다든지 궁중의 어떤 행사 같은 거, 파티 같은 거, 우리 파티 같은 걸 하면은 음악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사용했었던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임금의 덕, 작품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님이고요. 님의 덕과 복을 기원하는 내용입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일랑, 곰배께, 곰배라고 했는데요. 곰배라고 하는 것은 뒷잔이란 뜻이에요. 뒷잔, 앞잔, 뒷잔, 뭐 이렇게 술을 주고 받을 때 뒷잔이란 뜻이고, 반대로 여기 림배라고 하는 거 있죠. 얘가 앞잔입니다. 앞잔, 앞잔. 그래서 덕은 뒷잔에다가 받치고, 받잡고, 받치 옵고, 우리 왜 뭐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거 우리 객체 높임법 삽잡잡 1학년 때 혹시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세 문법 할 때 나오는 객체 높임의 선어말음이죠. 그러니까 곰배께,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곰배께는 신령님께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님께, 이게 왜냐면 뒷잔인데 뒷잔이고 또 신령님으로도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신령님 혹은 신령님께 뒷잔에 바치고,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님에게, 자, 님은 임금님을 뜻하는 거죠. 임금님께 바치옵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과 덕이며 복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을 나자라가 뭐냐면은 바치러라는 뜻입니다. 바치러 오소이다. 요 이도 우리 상대 높임법. 얘는 객체 높임법. 얘는 상대 높임법의 선어말어미. 몰라도 됩니다. 그냥 문법 나와서 그냥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 객체 높임은 문장에서의 목적어나 부사를 높이는 거고요. 상대 높임법은 듣는 사람인 청자를 높이는 높임법이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을 높이는, 바치러 오십시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아유동동다리는 후렴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본사로 가보겠습니다. 본사는 나머지 전체 다가 되겠습니다. 2연부터 14면까지가 본사가 되겠습니다. 자, 얘가 이제 일월령이 되겠죠. 일월령. 월령체라고 했죠. 일월령.
주요 내용은요, 님 없이 살아가는 외로운 처지를 호소함이 되겠습니다. 정월, 시옷, 정월의, 냇물은, 정월은 1월을 말합니다. 날인물은 했는데요. 이 날인물이 냇물입니다. 냇물, 날잇, 물이 리을이 내려와서요. 물이 물이거든요. 플러스 은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얘가 내고요. 넷물, 이것이 냇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월의 냇물은 얼고, 얘는 얼다, 그다음 녹다, 얼었다, 녹았다 하논데, 누릿 가운데, 누릿은 세상이란 뜻입니다. 세상 가운데 나서는 이 몸은 화자를 뜻하죠. 말하는 화자. 몸은 홀로 열셔는 살아가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한다는 겁니다.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는데 반면에 화자는 어떻다? 화자는 혼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냇물은 얼었다 녹았다 하니까 어때요? 겨울일 때는 혼자 있었는데 봄이 되니까 녹아서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얼었다 녹았다 하는 냇물과 달리 님이 오지 않아서 가슴이 꽁꽁 얼어붙은 화자가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냇물과 화자의 처지가 대조를 이루는 거죠. 냇물은 얼었다가 봄이 와서 녹아서 흐름고 있는 상황인데 화자는 여전히 겨울이다라는 거죠. 화자는 여전히 겨울이다. 냇물은 봄이 왔다. 요거죠. 네, 그래서 대조를 이룬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월 보름에, 자, 2월령, 불겁네요. 2월령은 님의 빼어난 인품을 예찬함. 자, 님의 빼어난 인품을 예찬하는 내용입니다.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2월 보름에, 자, 보름이 되면은 항상 정월 대보름, 그러니까 그 보름달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름달을 보면서, 등불을 피우는, 그러니까 등불을 띄워서 보내는 그런 풍습이 있는데, 얘를 2월 보름에 하는 이 세시풍속을, 이걸 아까 선생님 세시풍속 중요하다 그랬죠? 연등회라고 합니다. 요새도 왜 4월 초파 이런 데 되면은, 절내서 이런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등들을 막 절에 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고려시대 때는 국교가 불교였기 때문에 연등회가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었어요. 그래서 연등회를 의미하고요. 높이 현이 켜다입니다. 높이 킨, 등불 나와라. 등불 같구나. 자, 높이 켠 등불. 자, 높이 켠 등불 이어서요. 높이 켠 등불이 누구를 의미하는 거죠? 예, 바로 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님이 뭐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고매한 인품. 고매하다는 것은 좀 높고 점잖하고 멋있는 뭐 이런 좋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고매한 인품을 지닌 님을 비유하고 있다. 님을 비유하고 있는 거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좀 더 잘 보이게 합시다. 높이 켠 등불. 그래서 고매한 인품을 지닌 님을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워라. 다워라로 끝났죠. 그 다음에 즈시샷다로 끝났습니다. 즈시샷다. 자, 얘를 영탄적 어조라고 합니다. 영탄적 어조. 지금으로 치면은 감탄하는. 그러니까 같구나. 이 시인에 이렇게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영탄적 어조. 다른 또
좀 찬양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까 예찬한다 그랬죠? 예찬적 어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찬적 어조. 이게 파란색이 배경 화면이라서 파란색을 쓰니까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음 연부터는 검은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그래서 이월령에서는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님의 고매한 인품을 높이 킨 등불이다. 요 그림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면입니다. 자, 사면에서부터는 잠깐 파란색이 옅어졌는데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검은색까지는 아니고. 자, 3월 나면 개한. 자, 3월이 되면 봄이죠. 그러니까 3월이 되면은 이제 꽃이 필 겁니다. 3월이 되면서 개 열개자죠. 이 꽃이 핀. 만춘은 봄이고요. 봄이 가득할 만자입니다. 그래서 봄이 가득한 곳에, 그러니까 봄산에 가득한 달 외꼬지가 순 우리말로 진달래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달외이 진달, 이게 리을이 올라가면 달래잖아. 달래고 요 시옷은 뭐의 이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달래, 고지, 이것도 지옷이 내려오면은 곧이 되죠. 이게 꽃입니다. 얘가 꽃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달래꽃 중에서도 진짜 꽃, 달래꽃이다. 진달래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참꽃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달외꼬지, 얘도 비유죠. 달외꼬지는 뭘 뜻한다? 예, 아까는 인품이었다면 이번에는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하고 있다. 니음이 내려오면 남이죠. 남이 불올은 브롤스타즈의 브롤 같네요. 부러워할, 이게 지읒이 내려오면 즈읒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모습을 지니고 나셨네. 아으동동다리 후렴구. 그래서 삼월령이고요. 삼월령의 중심 내용은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애찬함. 자, 4월입니다. 4월 아니죠. 4월이 되니까 잊지 않고 오시는구나. 누구? 꼬꼬리새요. 자, 깨꼬리새입니다. 꼬꼬리새라고 해서 꼬꼬리새까지 해볼게요. 자, 꼬꼬리새가 여기서는 중요한 중심 소재입니다. 자, 꼬꼬리새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은 봄이 되니까 이제 4월이 되니까 나에게 와서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무슨 일로 녹사님은 누구예요? 님이겠죠. 말 그대로 녹사님은 어떤 이 미음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녹사님은 무슨 일로 옛날의 나를 잊고 계신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둘은 대조가 됩니다. 대조를 이루고요. 아까 우리 1월령에서 봤던 것처럼 자, 꾀꼬리는 다시 왔지만 님은 화자를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 찾아오지 않음. 나를 다시 찾아옴. 이라고 하는 성질에서 반대가 되죠. 그래서 대조를 이룹니다. 아으동동다리. 5월 되었습니다. 4월은 중심 내용이요. 4월령. 자, 4월령의 중심 내용은 오지 않는 님을 그리워하며 원망함. 자, 5월입니다. 5월령, 5월 5일 단오날입니다. 단오날, 5월 5일은 단오날. 우리 춘향전 배울 때 단오날에 춘향이가 이제 밖에 나가서 그네를 타는 게 가능했었죠. 단오날은 단오떡을 해먹고요. 여자는 청포물에 머리를 감고요. 그네를 띄었어요. 남자는 씨름을 하는 그런 날이었다고 합니다. 5월 5일에 술인날이 단오날입니다. 아참약, 아침에 먹는 약은
단오날에 먹는 아침 약이 어떤 거냐면요. 익모초라고 하는 풀이 있다고 해요. 네, 익모초 즙인데요. 이 익모초 즙은 님한테 달여서 갖다 바치겠죠. 근데 익모초즙을 얼마나 또 열심히 끓여가지고 그걸 빻아가지고 끓여가지고 그걸 짜가지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님에 대한 정성, 사랑과 정성을 상징하는 그런 소재가 되겠습니다. 술이날 아참약은 즈문해를, 즈문이 천년이죠. 천년을 천년을 길이 사실, 길게 사실 약이라서 바짬노이다. 바짭다. 이거 아까 얘기했었죠. 삽짭짭, 객체 높임에 상대 높임까지 바치 옵니다가 되겠습니다. 술인날 아침약, 아침약이 중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중심 소재 우리 계속 줄 긋고 있으니까 뭘 열로 표기해 볼까요? 여기서는 달 외꼬지가 중심 소재였고요. 잘 안 보이는데. 보라색 요 정도로 해볼까요? 달 외꼬지가 중심 소재. 여기서는 고꼬리새가 중심 소재. 여기서는 아참약이 중심 소재고요. 그 다음에 미리 좀 적으면 6월령에서는 별해 발현 빛이 중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전에 표시 안 했나요 혹시? 얘는 높이 킨 등불이 되겠고요. 높이 킨 등불 다 했지만 한 번 더 표기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날인 물, 냇물이죠. 냇물이 중심 소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년에 5월이죠. 5월에 5월령의 중심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5월령은 님의 장수를 기원함이 되겠습니다. 자, 6월 보름에, 자, 6월의 보름은 우리 지금은 안 하는데, 6월 보름에를 유두일이라고 합니다. 유두일. 자, 유두일은 신라 때, 유래한 건데요. 나쁜 일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동쪽을 향해서 머리를 감는 풍습이 있는 그런 날입니다. 동쪽을 향해서 머리를 감는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날입니다. 유두일에 별의 발현빛. 자, 별의가 뭐냐면 벼랑이에요. 그 다음에 발효는 벌인 거고요. 빛은 우리 머리 옆에 있는 캄이죠, 캄. 그 머리빛입니다. 그래서 벼랑에 버린 빛과 같구나. 누가? 화자가 그렇다는 겁니다. 화자가 님한테 머리를 빗잖아요. 그러면 나쁜 액을 가지고 있는 나쁜 그것들을 다 나쁜 이를 떨쳐버리기 위해서 머리를 벼랑에다가 버린 빛을 벼랑에 던져 버렸다는 거죠. 마치 우리 왜 나쁜 일 이렇게 막 유리 같은 거 이런 거 병 같은 거 이렇게 다 깨고 액땜하듯이. 그래서 버린 빛 같은데 내 처지가 그렇다. 화자의 처지가 마치 님의 사랑을 이제 더 이상 받지 못하고 벼랑에 버려진 빛과 같구나.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요. 님에게 버려진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돌아보실 님을 적곰. 자, 적곰은요, 잠깐이란 뜻입니다. 조니노이다. 쫓아갑니다. 동동다리. 그래서 유월령은 버림받은 처지에도 님을 나른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월령으로 가보겠습니다. 7월령 글자 두께를 좀 두껍게 해볼게요. 글자가 너무 안 예쁜 것 같아. 자, 7월령은요, 자, 먼저 중심 내용을 적어보면, 7월령의 중심 내용은, 님과 함께 지내기를 기원함. 너무 두꺼운데요? 이게, 혹시 이걸로 하면 일정하게 굵기를 반영하나요? 해볼게요. 7월 보름에, 자, 7월 보름은요, 백중날이라고 합니다. 백중날.
백중날. 자, 이 백중날은 승려들이, 저기 절에 있는 승려들이 제사를 지내고요. 이제 그다음 말씀을 읊어서 부처를 공양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고려가 이제 불교의 국교이기 때문에 이 굉장히 큰 행사인 거죠. 7월 보름에 백종배하여 두고, 백종이 이제 100가지 종류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백중날이라고 하잖아요. 백중날. 그게 이제 백중인데 백종날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00가지 종류의 음식. 그러니까 이때가 7월이 되면은 과실이나 채소가 많이 나와서 옛날에 이제 100가지 곡식과 씨앗을 갖추어 놓았다 해서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유래된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가지 종류를 배하여 갈아 놓고, 자, 여기서 중심 소재가 이 백종이 되겠죠. 100가지 종류의 얘를 배하여 놓고 가지런히 재물을 차려놓고 님을 한데 여가죠. 님을 한데 여가져가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되겠습니다. 화자의 궁극적 소망. 뭐죠? 님과 함께 있고 싶다. 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님과 함께 가고 싶네 이렇게 해석이 되죠. 님을 한데 여가죠. 님과 함께 가고 싶네. 그러니까 화자의 궁극적인 소망이 나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비잡노이다. 원을 빕니다. 이런 소원을 빕니다. 제사를 지내니까 소원을 비는 거죠. 7월령은 님과 함께 지내기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령은요. 8월령의 중심 내용은 님을 그리워함이 되겠습니다. 님을 그리워하는 내용. 8월 보름은 지금도 유명한 우리 추석이죠. 가배라고 합니다. 가뱃날. 가배는 우리 다른 말로 한가위라고도 하죠. 한가위. 가배의 비읍이 순경은 비읍인데요. 그 순경은 비읍 요거 알죠? 요거 얘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W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W는 우를 뜻합니다. 우. 그래서 위가 되는 거죠. 한가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뱃날이고요. 이 가뱃날은 이제 햅쌀로 송편을 빚고 그리고 많은 과일들을 얻겠죠. 햇과일, 처음 얻은 이 햇과일 따위의 음식을 장만하여 차례를 지내는 그런 날입니다. 8월 보름에는 가뱃날이지만은, 자, 이게 한가위죠. 한가위 날이지만은 님을 한데 매션 요건 오늘날 가배샀다. 여기 부분이요. 님과 님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이거죠. 님이 함께 해야만 진정한 한가위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님을 여기서의 중심 소재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중심 소재는 가배는 날이잖아요. 근데 가배는 오늘이 가위로다 라고 했잖아요. 오늘이 가위로다. 그러니까 오늘날 가배셨다. 오늘이 진짜 님을 모시고 다녀야지 진짜 가배. 여기도 가배가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보다는 얘가 더 낫겠네요. 얘보다는 얘가 진짜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날 가배셨다. 여기는 지울게요. 네. 가배셨다. 오늘이 가위로구나. 중심 소재가 가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월령은요. 9월령은 그리고 9월령의 중심 소재는 님이 계시지 않아서 사자는 쓸쓸해하고 있습니다. 쓸쓸해함. 9월 9일에, 자, 9월 9일은 중량절이라고 합니다. 중량절. 자, 중량절은 세시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음력 9월 9일을 이르는 말로써 이날 남자들은요, 시를 짓고요.
여자들은 집에서 국화전을 만들었대요. 전을 해서 국화꽃을 이렇게 가운데 놓는 그런 전을 만들어 먹고 노는 그런 날이랍니다. 약이라고 먹는 황화꽃이 바로 여기서는 국화꽃이죠. 노란색 국화꽃, 중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황화꽃이 안에 드니, 누런 국화꽃 안에 드니, 갈수록 아득하구나. 세셔 감안해라 부분 있죠. 여기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세셔 감안해라는 갈수록 아득하구나 이렇게 해석도 할 수도 있는데요. 세셔가 뭐냐면은 초가집이에요. 초가집. 그리고 감안해라를 조용하구나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갈수록 아득하구나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초가집이 조용하구나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이 두 가지 해석의 유의 해석을 두 가지 세셔 감안해라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그래서 님이 계시지 않아서 꽃을 이렇게 국화전을 내가 만들었는데 님이 계시지 않아서 쓸쓸해서 내가 있는 이 초가집이 조용하구나 이렇게 해석하거나 누런 꽃 안에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생각하니까 처량하다 갈수록 아득하구나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시월령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시월령. 자, 시월령의 중심 내용은요. 님에게 버림받아 쓸쓸해함. 자, 10월에 점이연 바랏 나와라. 자, 점이연 바랏. 얘가 중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점이연 바랏. 우리 앞에서 했죠? 했나요? 예. 점이연 바랏. 자, 점이연 바랏은요. 점여놓은 고로쇠라는 뜻입니다. 점여놓은 거는 다지는 걸 말합니다. 작게 이렇게 잘라놓은 고로쇠 같구나. 이렇게도 해석하고요. 또 바랏을 해석할 때 보리수 나무. 뭐 나무 종류죠. 보리수 나무일 수도 있고 고로쇠 나무일 수도. 고로쇠 왜 우리 고로쇠 물 있잖아요. 고로쇠 그 나무에서 그 물 받아가지고 마시기도 하는 그 고로쇠 그 나무 말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님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버림받은 확대하겠다.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두 번째죠. 우리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앞에 벼랑에 버린 빛 있죠. 별의 발현빛, 별의 발현빛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죠. 앞에 어딘가요? 여기죠. 여기 첫 번째. 님에게 버려진 화자를 처지를 비유하는 첫 번째 별의 발현빛. 두 번째는 여기 님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 비유 두 번째 점이연 바랏이 되겠습니다. 꺾어버리신 이후에 자 꺾어버린 거 어떤 거예요? 우리 춘향전에서 똑같죠. 춘향이 뭘 걱정했어요? 한 번 정을 통한 뒤에 나 몰라라 하시면 어찌하옵니까? 그래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했었잖아. 그거 똑같아요. 꺾어버린 친 후에 저 한번 님에게 한번 그 순결을 바쳤는데 지니실 분이 없으셨다. 그러니까 님에게 버림받은 신세를 님에게 버림받은 신세를 괄호한 부분이요. 이 두 줄은 님에게 버림받은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탄함. 자, 그래서 10월령의 중심 내용은 님에게 버림받아 쓸쓸해함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11월령은요. 11월령은 님과 떨어져 있어. 외로워함이 되겠습니다. 외로워함. 자, 11월 봉당 자리에 한삼 두퍼 누워 스랄 살아온겨 고운일 스시옴 열셔. 자, 요 부분 볼게요. 해석은요. 11월 봉당 자리에라고 있습니다. 봉당. 자, 봉당은 안방과 건너방 사이의 흙바닥을 말합니다. 흙바닥.
바닥에 아으 한삼. 한삼은 속적삼을 말하는데요. 속적삼을 덮고 누워서 스랄 살아온겨. 자, 11월에 이렇게 좀 약간 춥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한삼이불은 속적삼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 이불 안에 들어있는 그 속 이불 있잖아요. 그 이불을 덮고 누워서 스랄 살아온겨. 자, 이거는 슬픔을 사르고 있네. 슬픔을 사르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 슬픔을 억누르고 있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고운님, 고운님을 스시옴이 떨어져 살아가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중심 내용은, 중심 소재는 한삼이 되겠습니다. 한삼을 덮고 누워서 나의 이 슬픔을 표현하는 거죠. 11월에는 한삼일, 그 해, 그 달에 적합한 중심 소재가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님과 떨어져 있어서 너무 외로운 거죠. 아니면 이 밤에 님과 함께 있다면은 이 이불을 같이 덮었을 거 아니야. 근데 혼자 덮고 속 이불, 그냥 겉이불도 없어. 속 이불만 덮고 이렇게 흙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외로워하는 마음이 보입니다. 다음 12월입니다. 자, 12월령은요. 12월령은 님과의 사랑이 결국 이루어지지 않아서 슬퍼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해피엔딩으로 안 끝나고 새드 엔딩으로 끝났어요. 결말이 안 좋아요. 12월령의 분디남간으로 가끔, 자, 분디남간, 남기역이 뭐뭐으로, 예, 남기역이 뭐냐면요,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디나무라고 하는 것으로 깎은 나잘이 뭐냐면요, 소반이라는 뜻입니다. 소반은 쟁반이라는 뜻이에요. 소반에 이 저가 뭐냐면 젓가락이에요. 젓가락. 옆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지울게요. 젓가락 다워라. 누가? 화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 소재가 반이쩌가 됩니다. 반이쩌. 그러니까 소반의 저. 나잘. 소반 반이쩌 다워라. 자, 이 반이쩌는요. 님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님과의 사랑을 결국 이루지 못하고 반이 저 같구나라는 겁니다. 님이 앞에 들어 어리노니 님의 앞에다가 우리 밥 먹을 때 밥 맛있게 드시라고 아빠 뭐 엄마에다가 젓가락 이렇게 딱 놔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님 앞에다가 사랑하는 님 앞에다가 내가 젓가락인데 갖다 몸을 바쳤는데 앞에다가 어리노니 줬는데 가지런히 앞에 어리노니가 가지런히 놓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손이 나쁜 사람이에요. 손님이죠. 손님이에요. 손님. 손씨, 손흥민이 아니고요. 소니가 아니고요. 손님이 가져다가 무라잡노이다 했어요. 여기는 결국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젓가락을 물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는 젓가락을 사용해야 하는 사람은 님인데 님이 아니라 다른 남자가 가져다가 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님과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2월과 3월에서 높이 킨 등불, 달 외꼬지. 2월과 3월에서 높이 킨 등불은 고매한 인품의 소유자. 보면서 얘기할게요. 자, 2월과 높이 킨 등불, 그다음 3월에서 달 외꼬지. 달 외꽃지는 주격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달 외꽃이라고 해야죠. 달 외꽃. 이렇게 하면 달 외꽃은 아름다운 모습. 이렇게 해서 각각 님을 비유한, 이 둘은 님을 비유한, 이거는 님을 비유한 표현이죠. 님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얘는 인품이고요. 얘는 외모죠.
외모를 비유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가면은 별의 발현빛에서 님에게 버려진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것 첫 번째. 별의 발현빛.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봤던 점이온 바랏. 10월이었죠. 10월. 10월에 점이온 바랏이 님에게 벌어진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는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나온 반있죠. 여기가 화자의 처지 비유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자, 반있죠. 그래서 화자의 처지를 비유하고 있는 소재 세 가지를 찾아라. 비유하고 있는 시어. 그러면 별의 발현빛, 점이온 바랏, 반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본문을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학습활동으로 가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자, 우리 방금 한 거네요. 6월에 점여놓은 고로쇠 나무. 이게 10월이었죠. 10월. 그 다음에 소반의 이게 젓가락. 이게 12월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 킨 등불. 얘가 2월이고요. 그 다음에 진달래꽃. 얘가 3월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지금 현대국어로 번역해서 썼는데 중세국어로도 여러분 적을 줄 알아야 됩니다. 중세국어로도 적는 연습을 하세요. 학습지에 요거 정리해서 중세국어로 적은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 작품에 나오는 세시명절을 정리해보고 작품의 전개 방식에 나타난 특징을 살펴보자. 다음 6개 달에 나타나는 6개의 달, 12개 중에 6개는 세시명절이 나오는데요. 연등의 5월의 수린날, 다른 말로 단오날, 유두일, 7월은 백중날이라고 하죠. 백중날. 8월은 가배, 한가위, 9월은 중명절 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작품에 나타난 전개에 대한 방식 특징 뭐겠어요? 원령체겠죠. 서사를 제외하면 일연 제외하면 12개의 연이 12달의 차례에 맞춰 전개되며 각 연에서는 그 달의 자연현상이나 세시풍속을 화자의 정서와 함께 나열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3번 고려가요에 대한 다음 자료를 살펴보고 이 작품의 전승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자. 구전되어 전하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됐죠. 고려가요는 조선시대 때 공직년에 연행된 음악을 실제로 조선시대 때 아까 얘기했었던 그 악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고려시대 때 노래한 거죠. 그래서 악학개범이라고 하는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으로 치면 음악 연주집입니다. 음악 연주집. 음악을 기록한 악학개범, 시용향악보, 악장가사 이렇게 세 가지가 고려가요가 담긴 고려가요 3대 집입니다. 고려가요 3대 집, 악학개범, 시용향악보, 악장가사. 이 책 제목은 외워주세요. 이 책 제목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고려가요가 수록된 3대 집, 악학개범, 시용향악보, 악장가사 등의 악서에 실려 전한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고려가요는 대부분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궁중에서 유입된 것으로 훈민정음 창제 이후에 기록되어 정승된 결과물이다. 자, 고려가요의 전승 과정이죠. 고려가요의 전승 과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고려가요는 대부분 민간에서 구전되다가 궁중에 유입되어 국민정 창제 이후에 기록되어 전승된 결과물이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려가요 때 재밌는 이야기 하나는 고려가요 때 좀 이렇게 야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고려 때 좀 더 적극적이었다고 하잖아요. 여성의 유교가
더 들어오기, 조선시대 때가 유교 사회고 고려시대는 불교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더 여성의 지위도 높았고 더 평등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고려 가요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조선 시대 때 유학자들이 남녀 상렬지사라고 해서 많은 작품들을 다 불태웠습니다. 불태우고 없애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싹 없앴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남아있는 것들이 떤 작품들이 있냐면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영화 있죠. 저기 송지효, 조인성 이렇게 나오는 쌍화점이라고 들어봤죠. 이게 고려가요입니다. 쌍화점, 이산곡, 만전춘, 뭐 별사라고도 합니다. 만전춘, 만전춘 별사 이어서 요렇게 세 작품 정도는 알아두세요. 그래서 남녀 상렬지사, 남녀 상렬지사적이다 해서 남녀가 서로 함께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해서 이 얘네를 제외하고는 얘네만 남아 있고요. 나머지는 다 불태워서 없습니다. 네, 이게 고려가요의 좀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고요. 이 작품에서 내용이나 정서가 작품의 전체적 내용과 이질적인 부분을 찾아보자. 뭐겠어요? 당연히 서사겠죠, 서사. 이 작품의 2에서 13년은 남녀 간의 애정을 다룬다. 그리고 있고, 그 주된 정서는 님의 부재로 인한 고독과 슬픔, 혹은 님에 대한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서사인 1년은 님에게 복을 바치러 오라는 송축의 내용이죠. 내용 이어서 전체적인 내용과 이질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과 같은 부분이 나타나는 이유를 고려가의 전승 과정과 관련지어 말해보자. 자, 이거는요, 아무래도 시간차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 노래가 궁중에 유입되었습니다. 궁중에 유입되어, 원래는 민간에서 떠돌던 노래인데, 궁으로 유입된 거죠. 되어 연회에서 불렸다. 사실과 관련지어 볼 때, 요거, 오 아니고요. 비읍입니다. 볼 때, 이러한 이질성은 연회 의식료로, 연회에서 부르는 노래로 소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본래 노래는 없었던 것이 추가되어 덧붙여 진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 가시리입니다. 잡자미상의 가시리. 자, 이 작품을 동동과 비교해서 감상해서 고려가요의 갈래적 특징과 문학적 가치를 말해보라라고 했습니다. 이 가시리도 대표적인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근데 우리 또 시험 범위에서 학습 활동에 있는 작품을 빼기로 했죠. 그래서 뭐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알아두세요. 가시는 듯 다시 오셔서 가시리에서 이제 가시는 듯 다시 돌아와라. 이게 이제 화자의 소망이에요. 결국 화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래서 나한테 다시 돌아와라. 이런 노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잘 나온 이 후렴구죠. 위증질과 태평상대. 네, 유명한 후렴구 중에 하나입니다. 가시리의 후렴구. 요 정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학습활동 생략하고요. 생략. 자, 5번 감상다지기. 얘도 생략하겠습니다. 자, 감상의 정리. 동동은 님을 그리는 여인의 심정을 12달에 맞춰서 맞추어 노래한 고려가요이다. 월령체. 모두 13장으로 되어 있으며 고려시대부터 구전되어 오다가 조선시대에 문자로 정착되어 악학개범에 아까 그 우리 세 권의 책 외우라고 했었죠? 그 셋 중에 악학개범에 한글로 실려 있다. 이 작품은 님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처지를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였고 님뿐만 아니라 화자도 둘 다 비유하고 있죠. 후렴구를 사용해서 무슨 후렴구 뭐였죠? 아으 동동다리 아으 동동다리 하는 후렴구를 사용해서 연을 구분하고 분연체 후렴구 음악적 흥취를 고조하였다. 님에 대한 그림을 표현한 다른 연과 달리 이련은 서사로서 송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민간에 불리던 노래가 궁중으로 유입되는 과정에 덧붙여진 것으로 추측된다. 아까 우리 학습활동에서 적은 내용이죠. 또한 각연의 시상이 일관되지 않아서 한 사람이 표출한 정서로 보기 힘든데, 왜냐면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약간 그런 경향이 있죠. 1, 2, 3, 4, 5, 6, 7, 8, 9, 원래 그 차례는 따라가지만 뭐 사실 좀 딱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역시 구전되어 온 분연체라는 노래라는 점과 관련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전하다 보니까 뭐 할머니가 얘기하다 보니까 손녀한테 얘기할 때 빠트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손녀가 할머니가 돼서 자기 또 손녀한테 얘기할 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더하는 내용이 있고 빠지는 내용이 있고 막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막 섞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한 주제를 향해서 이렇게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원령체 주요 개념. 한 해 12달의 순서에 따라 노래하는 시가의 형식을 말하며 이를 달거리, 얘는 한자잖아요. 얘는 순 우리말로 달거리라고도 합니다. 달거리 형식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달을 한 절로 노래하기 때문에 12개, 12개의 절로 나눠지는데 작품에 따라서 서두의 부분이 있을 때는 13개의 절이 되기도 한다. 각 절은 그 달의 자연현상, 명절, 세시풍송 등을 반영한다. 동동에는 2월의 연등에 5월의 단오, 6월의 유루일, 7월의 세시풍속, 9월의 중량절로 나타난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가사인 정하규라는 사람이 쓴 농가월령가의 가사 작품입니다. 여기서도 나타난다. 동가월령가 있네요. 자, 청산별곡은 역시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 네. 고전 시가에서는 항상 다른 건 몰라도 어떤 갈래인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봤고 우리 이제 저기 학습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지에서 동동 볼게요. 자, 동동 학습지. 동동. 자, 갈래는 고려가요죠. 민요적, 송춘적, 연가적. 자, 연가, 사랑할, 그리워하려. 네, 사랑의 노래다라는 겁니다. 축하를 보낸다. 이 서사, 특히 서사 부분이죠. 분연체, 월령체다. 세시풍속, 자연물, 남녀의 이별 등을 다룬다. 님에 대한 송축, 연모다. 첫 번째 가로는 일연입니다. 일연과 나머지 연이 정서가 일적이며 각 연의 시상이 일관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까 일관성을 얘기하려고 했었어요. 각 시상이 일관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물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고 님과 화자의 모습이 후렴구 아우동동다리를 사용해서 연을 구분하고 음악적 흥취를 고조시킵니다. 자, 중심 내용, 서사, 소재 없죠. 세시명절 없습니다. 1월령, 2월령, 12월령까지 소재가 나와 있는 것들, 날인물, 우리 표시했었죠. 날인물, 등불, 달래꼬지, 꽃꼬리새, 아침약, 빛, 백종, 가배, 황화꽃, 바랏, 한삼, 이렇게 소재가 되고요. 세시명 연등회, 소린날, 단오, 유두일, 백종, 가배, 종량절, 각각의 중심 내용, 님의 장수를 기원하는 그런 내용까지 다 했습니다. 자, 핵심 강의.
님과 잘 비유한 식구. 자, 아까 우리 그 학습 활동에서는 한글로 썼었죠. 근데 이게 중세국어로 이렇게 쓰면은 높이 현 등불이 되겠습니다. 높이 현 등 시옷불. 여기 한자는 굳이 안 써도 됩니다. 등불. 그다음에 달외꽃. 예, 달외꽃이 했을 때 이는 달외꽃이 주격조사죠. 그래서 달외꽃이 지읒이 넘어갑니다. 그다음 별의 발연빛은 벼랑에 버린 빛이죠. 별해, 벼랑에 발연빛. 점이연 바랏. 그 다음에 반애죠. 한자 굳이 안 써도 되고요. 반애죠. 이렇게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학습지까지 동동을 다 해봤습니다.